경제기 주요 뉴스입니다. SG증권발 급락 사태와 유사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또 다른 세력의 주가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하반기 실적 반등을 노리던 국내 기업들이 경영 전략을 다시 짜는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5대 그룹을 중심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경영 시나리오가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풀먼의 신용등급 전망이 BBB 플러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됐습니다. 풀먼의 해외 식품 부문이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이어간 데 따른 여파라는 분석입니다. 쿠팡을 사칭하며 대체불가 토큰을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사칭 사이트가 등장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칭 범죄는 메일과 문자,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프라임 이슈인데요.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 경제계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4월 말에 SG증권발 폭락 사태가 있었죠. 네. 그런데 또 어제 우리 증시에서 이와 유사한 또 폭락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5개 종목인데 어떤 종목들이 해당이 될까요? 네, 일단 코스피 상장사인 박림과 동림산업 그리고 만호제강, 대한방직 4종목이 있고요. 코스닥 상장사는 동일금속 한 종목 이렇게 뭐 5개 종목인데요. 어제 오전 11시 46분쯤에 박림을 시작으로 해서 5개 종목이 불과 30여 분 만에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예. 그림 그대로인데요. 증권가 안팎에서는 어제 오늘 해서 이번 급락이 제2의 SG발 사태와 같은 주가 조작은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 간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긴급대책회의 가졌고 사태 파악에 나섰는데 당장 오늘부터 5개 기업의 주식 거래는 모두 정지가 됐고요. 또 소수 계좌에 많은 거래가 집중된 박림이나 만호제강, 동일금속 3개 종목은 일단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네, 특별한 호재가 없었는데도 3년 동안 내내 주가가 올랐습니다. 여러 면에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주가 조작 의심 정황 같은 거는 좀 나왔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이 상황을 보면 SG발 사태와 아주 동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특정 세력이 주가에 관여했을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 정지 조치를 취한 상태고 증권사들 역시 이 하한가 5개 종목에 대한 신용 거래를 중단하면서 추가적인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특정 주식 인터넷 카페가 일단 작전 세력으로 지목이 됐었는데요. 예. 주가 조작으로 의심될 만한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발견된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제 언론들을 많이 모니터링해봐도 단독 보도로 촉발되는 그런 내용들도 없는 것 같고요. 하한가를 맞은 회사들에게도 그런 물어봤습니다. 역시 이 회사들도 경영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는 주가 흐름이다라고 얘기해서 더 의아한 측면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금감원은 이미 뭐 해당 종목들에서 이상 신호를 발견했고 검찰과 공조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요. 그러나 또다시 주가 조작과 연관돼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사태와의 차이점을 좀 들여다보면 그때 CFD라고 해서 차액 결제 거래가 등장됐었습니다. 예. 그거와 유사하냐? 당시에는 이제 매도증권사가 S증권이었기 때문에 SG증권발 폭락 사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번 하한가 종목들의 매도 창구를 보면은요, KB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로 좀 다양하기 때문에 한 증권사로만 묶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조작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대목이 하나의 의문점이고요. 아예 차액 결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걸 보면 또 반드시 이게 차익 결제 거래와 연관돼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처음에 비교했었던 SG증권발 사태와는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좀 유사해 보이는데 맥락이나 흐름상 동일한 측면은 많이 없다라는 네. 게 이제 일단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번에 주목이 되는 건 뭐 리딩방, 네네. 이런 카페, 주식 카페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죠. 네. 물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SG증권발 사태와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신용잔고율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 폭락 사태에 휘말린 종목들의 신용잔고율이 최소 1%에서 최대 7%라서 4월권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림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SG발 사태와 매우 유사한 그림이긴 한데 이게 어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성급한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죠.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금 기업들도 이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반기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던 국내 기업들이 경영 전략을 다시 짜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기업들이 선제적인 대책을 좀 짜고 있을까요? 네, SK그룹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5대 기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반기 경영 전략 회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SK그룹은 오늘 오전부터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2023 확대 경영 회의를 열었고요. 8월에 이천 포럼, 10월에 CEO 세미나 등과 함께 경영진이 모두 모이는 주요 행사인데 SK 계열사 CEO 대부분이 참석하는 자리라고 하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저희가 일전에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다리를 다쳤지만 또 이날 예. 회의에도 역시 참석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표정이 다소 상당히 무거워 보입니다. 네. 분위기도 상당히 좀 침체가 됐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제 후반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리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닌 그런 네, 경영 전략 상황이 회의고요. 상황이니만큼요. 예, SK그룹 경영진들은 회의에서 상반기 사업을 점검을 하고요. 하반기 경영 전략을 공유하는데 올해는 반도체가 회의의 핵심이 될 거다. 이제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수익성 제고와 기업 가치를 회복할 투자 전략 등이 어떤 게 필요하냐. 이게 하반기를 위한 어떤 회의의 중점적인 사항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도 경영진들이 조만간 모여서 하반기 경영 전략과 더불어서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 등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사업 부문 또 지역별로 현안을 공유하고 영업 전략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글로벌 전략 회의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도 다음 달 중에 하반기 전략 회의를 열 것이라는 게 재계 관측입니다. 현대차그룹은 그리고 올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통상 7월에 한국에서 글로벌 법인장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또한 예측이 되고 있고 예. 롯데그룹의 경우에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그룹 사장단 회의인 VCM, 밸류 크리에이션 미팅을 개최하고 있는데 하반기 VCM은 7월 중순이라고 또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서도 상반기에 수립한 계획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하반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고 LG그룹도 구광모 회장 주재로 지난달부터 전략보고회 열고 있습니다. 계열사별 경영 전략 점검을 마무리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이렇게 일단 5대 그룹 상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재계는 회의에 참석한 그룹 총수들의 어떤 독한 발언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 환경을 둘러싼 어떤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총수들은 이미 지난해 전략 회의부터 위기감이 반영된 강도 높은 극복의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잘 대비해서 험난한 이런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 잘 극복하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기업들은 현재 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도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하반기 경제가 참으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오래된 식품 기업이죠. 풀무원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한국신용평가에서 풀무원의 신용 등급 전망을 한 단계 내렸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실적이 나지 않으면 앞으로 정식으로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라는 예고 조치성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상황이 좀 안 좋은 모양이에요. 예, 몇십 년간 이제 그 미국 시장을 노리기도 했고 해외 사업을 활발히 하겠다라는 그런 일종 선언을 했었는데 예. 해외 사업이 지속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수십 년째 미국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풀무원은 만성 적자를 이겨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가 된 것 같은데요. 한국신용평가가 풀무원의 신용등급 전망을 트리플 B 안정적에서 트리플 B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해외 식품 사업 실적이 부진하다, 또 투자 지출이 늘면서 이익 창출력이 줄고 재무 부담도 커졌다라는 것이 이유의 골자이고요. 특히 지난해 물류비, 원재료값 등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미국 법인의 영업 적자가 3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또 국내외 생산 설비도 증설하면서 자금 수요가 늘어났습니다만 해외 사업의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풀무원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그런 뭐 소비자들도 많고 투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해외 사업에 골몰했던 지난 수십 년간의 세월에 대해서 한국 신용평가가 좋지 않은 성적을 냈는데 역시나 뭐 대내적인 어떤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풀무원 역시 이번에 이런 평가를 좀 냉정하게 받아들여서 기업 측면에서 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소식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비자들께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쿠팡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쿠팡 사칭 사이트가 등장을 했어요. 예, 어떤 사이트인가요? 많은 분들이 속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NFT라고 해서 대체 불가 토큰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사칭 사이트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쿠팡을 사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좀 당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소비자들에게 최근 쿠팡을 사칭해서 NFT 무상 지급에 관한 이벤트 참여를 독려하는 이메일 유포 또 허위 사이트 게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는 쿠팡과 전혀 무관한 이벤트이자 또 사이트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어서 사칭 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신 이메일 주소 및 접속 URL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사칭 사례를 세 가지 이제 크게 좀 통틀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쿠팡의 공식 웹사이트가 아닌 사칭 웹사이트, 쿠팡의 상호명, 주소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페이지에 기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벤트 참여를 독려하는 사이트로 유도를 한다고 하고요. 사칭 웹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한 뒤에 구매자들로부터 상품 금액만 일단 결제받고 배송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두절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잘 살피셔야 될 게 혹시나 입금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쿠팡 상호명, 주소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도용한 모조 사이트, 제가 앞서서 언급해드린 그런 법인명을 도용하거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모조 사이트에 해당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쿠팡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전에도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흔하다고 합니다. 예. 롯데온의 경우에도 회사 정보를 도용한 사칭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롯데온 스토어, 롯데온 가전 스토어, 롯데온 베스트샵 등의 상호로 이미 사칭 사이트가 등장해서 개설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사이트에서는 주로 어떤 고가의 가전 제품을 위주로 판매를 했고 쿠팡과 마찬가지로 금액만 받고 배송해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발견이 됐고요. 신세계닷컴의 경우에는 신세계 베스트몰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로고나 사진은 똑같은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무통장 입금 계좌를 걸어놓고 법인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를 걸고 돈만 받아놓고 발송을 안 해준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저희가 그때도 소개해드렸었죠. 맞습니다. 예. 고가의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적은 금액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뭐 냉장고나 TV류를 판매하면서 입금 유도를 하게 되죠. 피해 금액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관련된 소식들은 저희가 뉴스프라임에서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칭 사이트들은 여러 쇼핑 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프라임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네이버 카페에서 접속 오류가 2시간 동안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박 기자, 올해만 벌써 세 차례예요. 네. 예, 겨우 상반기 지났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네이버 카페에 어제 접속하시려다가 오류를 발견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2시간 정도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맞습니다. 퇴근 후에 그 9시 25분부터 11시 13분간, 108분간 네이버 카페가 먹통이 됐습니다.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각 커뮤니티마다 네이버 카페가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폭로성 글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네이버 PC와 모바일 웹에서 네이버 카페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빈 화면만 떴고 직접 검색해서 개별 카페 접속은 가능했던 경우도 있습니다만 메인 페이지가 또 빈 화면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오류라고 인식해서 뭐 상당수가 불편을 겪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네이버 관계자에 따르면 서버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외부 공격이나 디도스 공격 같은 그런 공격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그런데 2시간이나 그 복구에 시간이 걸렸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 2월에도 53분간 예. 그리고 3월에도 약 30분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류 시간으로 따지면 접속 오류 시간은 이번 사태가 제일 길게 가장 오래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7항에 따라서 네이버의 서비스 안정성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이버의 설명은 서버 오류였고요.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는데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네이버 쪽에서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6번째 프레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꾸준히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뭐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종합을 해보니까 무려 1조 3천억 원을 현재까지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기업에서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대기업에 참 좋은 그 선한 영향력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업들이 또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모셔널, 슈퍼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더 각광받는 스타트업들이었는데 현대가 인수를 하거나 현대가 투자를 한 기업들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해외 기업들은 제외된 국내 제외된. 기업만 1조 3천억 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20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현대기아차가 무려 1조 3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스타트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협업의 모델로 삼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마포구에서 현대차그룹 오픈 이노베이션 테크데이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했고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상생 전략을 비롯해 개방형 혁신 성과 그리고 스타트업 협업 체계 등을 현대차가 발표했는데요. 스타트업의 사업 분야가 모빌리티 서비스, 전동화, 그리고 커넥티비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에너지, 로보틱스 이런 미래 신사업 영역들이 되겠습니다. 투자 규모는 사실 모빌리티 분야가 7,537억 원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전동화가 2,818억 원, 커넥티비티가 1,262억 원, 인공지능이 600억 원, 자율주행이 540억 원, 그리고 에너지 253억 원 등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투자는 분명한 기준과 철학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황윤성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실 상무가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인류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스타트업이 바로 현대가 찾는 기업이라면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함으로써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말씀이 맞는 게 어떤 대기업 그룹의 내부 자원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결합이 되면 급변하는 국제 환경이나 외부 생태계에 둘 다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거고요. 또 스타트업이 주로 미래 신사업이나 신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만 협력하는 대기업이 보조를 또 맞춰준다면 동반 성장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기대하는 어떤 동반 성장이 또한 가능하지 않겠냐는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현대 기아 못지않게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들 역시도 글로벌적인 성장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과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잇따라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업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엔터주 하면은 대부분 뭐 아이돌로 인해서 네.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마련이죠. 뭐 신곡을 발표했다, 네. 뭐 새로 작품에 들어갔다, 뭐 네. 어떤 신인 그룹이 이번에 나온다. 네. 그러면서 주가가 보통 올라가는데 네. 아이돌이 없어요. 네. 없는데도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떤 기업인가요? 예, 바로 이제 대원 미디어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저희가 어떤 특정 기업이나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뭐 추천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특정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엔터주라고 하면 아이돌이 있거나 혹은 최근의 트렌드인 뭐 AI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방시혁 의장이 있는 하이브라는 회사가 갑자기 2차 전지에 투자한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있지 않는 한 엔터주의 각광을 못 받는데 이 기업은 사실 아이돌 사업을 주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회사들이 이제 그런 특정 아이템에 골몰하는 사이에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의도에서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뭐 전도유명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이 기업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올해 초 대비 주가가 상승률이 20%가 넘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고요. 예. 한국 최초의 애니메이션 제작 배급 기업이기도 한데 1973년 만화가 정욱 씨가 세운 개인 기업 원 프로덕션에서 출발해 도라에몽이나 짱구 또 원피스 등 일본 애니메이션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입지를 넓혔다고 합니다. 예. 최근 들어 사례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슬램덩크라는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 이런 네. 열풍에 힘입어서 실적이 급성장했는데요. 슬램덩크가 흥행하니까 당연히 원작을 보기 위해서 만화책들을 또 사시겠지요. 네. 워낙 만화책과 관련된 캐릭터 상품들도 많이 판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슬램덩크가 흔행하는 덕에 원작 만화인 슬램덩크 책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유통사인 대원 CI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대원 CI는 대원 미디어의 자회사이거든요. 아, 자회사군요. 예. 그리고 이 매출액을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늘어난 840억 3천만 원, 영업이익이 9% 늘어난 85억 원인데 출판 부문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226억 원, 5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 개 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4배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참 대단하다. 뭐 이런 놀라운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증권업계에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은퇴작인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애니메이션의 배급이 예정돼 있고요. 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시장이 최근 10년간 1.6배 급성장한 만큼 지브리 신작 흥행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더불어서 우리 극장가에서도 현재는 뭐 범죄도시라는 굵직한 블록버스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영화가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이 강세였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원 미디어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영화나 애니메이션뿐만 아니고요. 게임 관련해서도 네. 디아블로4라는 게임이 지금 놀라운 인기를 구가 중이거든요. 디아블로4의 플레이스테이션 버전 패키지와 굿즈 유통 계약을 맡은 회사가 대원 미디어입니다. 아, 또 게임과도 연관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디아블로4만 했던 것도 아니고요. 닌텐도가 지난달 12일에 젤다의 전설 시리즈 최신작을 내세웠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대원 미디어가 강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좀 더 뒤로 가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좋아하는데 닌텐도에서 즐길 수 있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품절 대란 사태를 겪은 바 있는데요. 맞아요. 동물의 숲 발매 당시에 주가 급등세를 보였던 이유는 역시 대원 미디어가 캐릭터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배급이나 애니메이션 배급 그리고 책에 대한 출판, 캐릭터 사업 이런 우수한 성과가 이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어서 아이돌 없는 엔터주라고 하더라도 이런 성과를 기록할 수 있다. 어떤 새로운 발걸음을 우리가 주목하자는 측면에서 네. 대원 미디어를 주목해봤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라임 이슈 8번째 소식 짧게 좀 짚어보죠. 네. 마침 출출한 시간인데, 네, 백종원 씨의 더본코리아 소식인데요. 더본코리아에서 이번에 출시한 백종원의 라면의 성과가 상당히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네. 네, 어떤 라면이길래 예. 이렇게 또 인기가 또 있는 건가요? 백종원 라면입니다. 예. 백종원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름은 백라면, 백종원의 고기짬뽕 이 두 종인데요. 더본코리아가 발표하기로는 지금 출시 넉 달여 만에 누적 판매량 500만 개, 23년 6월 3일 기준입니다. 5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월 11일 첫 출시 후 3초마다 한 개가 팔렸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면 전문 브랜드가 아닌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출시한 라면 제품이 글쎄요, 반분기 만에 500만 개 이상 판매된 게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유통 채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으로 주 이용 고객층을 고려해서 이마트에는 봉지 라면인 백라면이 나갔고 CU에서는 용기 라면인 백종원의 고기 짬뽕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예. 백라면을 올 상반기 내에 트리플 밀리언셀러라고 해서 300만 개 판매 제품으로 등극이 됐고요. 백종원의 고기 짬뽕 또한 23년 6월 3일 기준 186만 컵이 판매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본코리아 관계자가 말하기를 철저한 준비와 수십 차례 테스트를 거쳐 탄생한 라면이라면서 이례적인 기록을 쌓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며 앞으로도 라면 수출까지도 좀 고려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더본코리아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네. 자, 이렇게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레임 이슈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